자, 이제 여러분 오늘은 국가정보학 첫날인데 국가정보학은 어때요? 한 번만 딱 들으면 그러면 돼. 이해했죠? 한 번만. 아니 뭐 그리고 한 번 딱 듣고 안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만 딱 들으면 이거는 뭐예요? 한 10번씩 나오거든? 그러니까 중요한 개념 같은 경우에는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가면은 한 10번씩 나와. 그러니까 그냥 진도만 나가도 어때요? 복습이 되고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정보직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원래 이제 여러분이 어때요? 이게 정보기관에 가려고 온 사람들이잖아. 그거지. 정보기관에 가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목이야. 이거는 공부하면 할수록 더 재밌거든. 근데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면 공부는 왜 재미가 없을까요? 못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게임은 왜 재미가 있어? 잘하니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 게임도 싫어하는 사람도 많지? 왜 싫어하겠어? 못하니까 싫어한단 말이에요. 아니, 생각해봐. 내가 스타크래프트를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 재밌어가지고 했는데, 200판 하면 200판 다 지는데 그게 재미가 있겠어. 그쵸? 자. 그래서 이제 게임 같은 건 어때?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잘하게 되기가 쉬운 과목이에요. 그 어제 정보사회로는 어때요? 이거는 왜 잘하게 되기가 어려울까? 한 번 나오고 안 나와. 이해했죠? 이거는 어때? 10번씩 나오니까 어때?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도 나올 때 뭐, 그치. 막말로 이제 10번 중에 한 번만 잘 알아들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맨날 자더라도 어때요? 10번 중에 한 번만 딱 알아들으면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주 쉬운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과목들이 다 쉬워, 사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행정직 한다, 행정직을 더 안 하지, 그치? 행정직 하다 왔으면 어때요?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처음에 되게 어렵지만 나중에 이제 엄청 쉬워지는 거잖아. 행정학도 마찬가지고. 근데 국가정보학은 어때요? 행정학보다도 내용이 적어. 이해했죠? 그 다음에 어때요? 행정법 하고 뭐 비교도 할 수 없지, 그치? 체계 같은 게 뭐, 그쵸? 이게 뭐 이해를 해야 되는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워딩 그대로 시험에 나는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제 딱 시험지를 딱 받으면 이거 어때? 내가 기본서에서 본 건가 안 본 건가? 그것만 딱 판단해서 기본서에서 본 거면 맞는 말이고, 그렇죠? 기본서 안 본 거면 일단 틀렸다고 생각하고 이게 안 본 게 또 나왔어. 그럼 어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그럴 가능성도 뭐 거의 없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건 그치, 자신감을 가져, 자신감을. 근데 이제 여자분들은 어때요? 이게 여자분들도 이제 뭐 내 정보직에 관심이 있어서 온 거지만 이게 뭐예요? 한 번도 안 들어봤던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국가정보학 같은 거는 나중에 가면 어때? 남자분들보다 어때? 여자분들이 더 잘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 자. 국가정보학의 연구 동향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시험에 난다, 이거. 쉬운 거지만, 그쵸. 정말 시험에 나는 거예요.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다. 어제도 봤지. 정보사 이론에서도, 그쵸? 자. 그러면 인포메이션하고 인텔리전스가 어떻게 다르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정보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라고 했죠. 제가 뭐 시험에 나는 건 아니지만, 한 단어가 한 가지 의미만 갖는 일은 없다고 했어. 이해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단어가 다 여러 가지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실력이라는 건 어때요? 한 단어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다 알고 있는 게 실력인 거야. 이해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정의 또한 다양하다. 그쵸? 정의가 다양해. 우리 사회에서 종종 정보의 의미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란 용어를 구분 없이 정보라는 명칭으로 통용하여 사용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때요?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가 구분되지만 우리는 어때요? 둘 다 그냥 정보라고 하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어때요?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를 명백히 구분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 인포메이션이다라는 거죠.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보는 정보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보에 비해서, 인텔리전스에 비해서 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자료와, 그쵸? 그 의미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첩보, 그리고 어때요? 그쵸? 그 현상의 의미가 분석 및 평가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내용으로 통용되는
지식 등을 모두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 그렇지? 자, 그러니까 얘는 이제 생각해 보면 여기 이거에는 뭐가 다 포함된다는 거야. 어제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정보사회론이니까 국가정보학은 어때? 다른 과목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그냥 따로따로 공부하면 돼. 이해했죠? 따로따로 공부하면 돼. 자료와 첩보, 지식 포함하는 개념이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인텔리전스는 잘 생각해봐 여러분. 인텔리전스는 자료, 첩보, 지식 중에서 뭐겠어요? 지식이란 말이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제하고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자, 인텔리전스를 어때? 우리가 정보라고, 그렇지, 번역하고 정보지만 이 인텔리전스는 뭐예요? 지식이란 말이야. 이해했죠? 지식.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지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거기 나와. 자, 이게 그치. 올해도 시험 났었어. 올해도. 그쵸. 자, 다시 봐봐. 이게 되게 중요하니까.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보는 정보학계다. 그럼 정보학계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보학계는 정부사회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가정보학을 말하는 거야. 이해했죠? 국가정보학에서는 통용되고 있는 정보에 비하여, 그치? 뭐예요? 포괄적 개념이다라는 개념으로서. 그럼 이제 생각해보면, 요거는 이제 어제 배운 거를 조금 생각해본다면 어때요? 자료의 의미를 부여한 게 정보라고 했었잖아, 어제. 그치? 그러니까 자료는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치?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자료. 그러면 잘 봐. 얘는, 자료는 어때? 의미조차 없는 거야. 그쵸? 근데 이제 첩보에는 뭐가 생겼어, 이제? 의미가 생겼어. 그쵸? 근데 얘는 검증이 안 됐어, 검증이. 그치? 그러면 지식은 어때요? 의미도 생겼고, 검증도 됐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게 별거 아니야. 그래서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상태로 존재하는 자료와 그 의미의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의 첩보. 그러니까, 이해했죠? 검증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그쵸. 그 현상의 의미가 분석 및 평가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내용으로 통용되는 지식 등을 모두 포함한다라는 거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국가정보학에서 인포메이션은 자료, 첩보, 지식을 모두 포함한다는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 다음에, 자, 그럼 인텔리전스는 뭐니? 그럼 인텔리전스는 대체로 어때? 가공된 지식, 즉, 어떤 현상의 의미가 분석 및 평가 과정을 거쳐서 타당성이 검증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 평가, 이게 뭐야? 분석, 평가하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검증하기 위한 거야. 그치? 검증. 그치? 그래서 검증된 지식이 인텔리전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 중요하다. 이 페이지는 다 중요해요, 여러분. 올해도 시험에 났잖아, 이게. 그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문돌이였다면 사회문화를 많이 선택했을 거 아니야? 사회문화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뭐 나와? 맨날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구별하는 거, 그 문제 나잖아? 그쵸? 그거랑 비슷하다. 이해했죠? 그렇다고 모든 지식이 인텔리전스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했지? 모든 지식이 인텔리전스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논문 쓰는 것도 어때? 다 검증한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그치? 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내가 이제 무식해서 그런데, 뉴턴이 뭐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쓴 논문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 걸 인텔리전스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주로 국가정책이나 국가안전보장에 관련하여 정부기관이나 군대에서 한정적으로 사용되는 특수용어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지식 중에서 국가안전보장이나 어때요? 국가안전보장이나 국가정책에 관련된 것만을 뭐라고 한다? 인텔리전스라고 한다. 그쵸? 자, 통상 군사상의 첩보나 비밀 내용을 담은 지식을 인텔리전스로 칭한다라는 거죠. 이해했지? 자, 그래서 거기 우리가 어때요? 첩보, 비밀에 동그라미 쳐. 인텔리전스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비밀이, 그치? 비밀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일반적인 지식 또는 어때? 학문적인 정보와는 달리 인텔리전스는 어때? 비밀성을 포함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점에서 명백히 구분되는 용어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했지? 자, 다시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는 둘 다 뭐예요? 정보로 번역된다. 그치? 그렇지만 어때요? 인포메이션은 자료, 첩보, 지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어때요? 인텔리전스는 지식을 말하는 건데, 지식 중에서도 어때요? 이게 국가 정책이나 국가 안보에 관련된, 그치? 특수 용어만, 특수 지식만을 뭐라고 한다? 인텔리전스라고 한다. 근데 인텔리전스는 뭐예요? 뭘 가져? 비밀성을 갖는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치, 이제 학설을 보는 거야. 그쵸. 이것도 맨날 나는 거다. 그치? 그래서 처음에는, 야, 씨, 이걸 다 외워야 돼? 라고 하는 건데, 너무 많이 나니까 어때? 이거는 그냥 알게 돼. 이해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저도 맨날 시험 치러 가잖아. 학자는 잘 안 틀려. 이해했지? 학자는 잘 안 틀려. 못 외워도 잘 안 틀려. 잘 틀리는 건 뭐예요? 법령. 이건 저도 잘 안 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저보다는 뛰어나니까 저보다는 잘 외우겠지. 자, 어쨌든 어때? 학설은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돼. 자, 그 웹스터 사전 이건 시험에 안 나겠지, 그렇죠? 웹스터 사전에서는 인텔리전스를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비밀 첩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 비밀 첩보를 봐봐, 여러분. 영어를 봐봐. 그러면 어때? 시크리트 뭐라고 돼 있어요? 인포메이션이라고 돼 있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라고 해요? 첩보를 그냥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일반 사회에서 사용되는 거고, 그리고 어때요? 그냥 우리가 국가정보학에서는 인포메이션을 뭐라고 번역해? 첩보라고 번역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지? 첩보라고 번역해. 그래서 비밀 첩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라는 거죠. 로엔탈, 중요하다, 그치? 로엔탈. 정보란 비밀을 그 속성으로 한다. 그 비밀을 속성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치? 자,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그 소요가 제기된다. 소요라는 거는 진짜 많이 나오는데, 필요한 바라는 거야. 이해했지? 필요한 바. 그러니까,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어때? 필요한 것이,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소요가 제기되고, 수집 분석을 통해서 국가안보 정책에 유용하게 반영될 수 있는 하나의 투입 변수. 이제 외워. 야, 그러니까, 그치. 다 똑같은 말이야, 사실. 여기 나오는 말이 다 똑같은 말인데,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났을 때, 투입 변수라는 말은 누가 했다는 거야? 그치. 로엔탈이 했다는 말이에요. 이해했지? 뿐만 아니라 어때요? 로엔탈을 묻지 않더라도, 그냥 로엔탈이 설명한, 어때요? 그쵸? 우리가 인텔리전스를 그대로 선제에 대해서 이게 인텔리전스예요. 투입 변수예요. 그러면 어때? 그거 맞았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정보활동은 단순히 정보의 산출에 그치지 않는다. 이해했죠? 정보의 산출에 그치지 않고 정보를 방첩 활동을 통해서 보호하는 동시에 합법적 기관에 요청된 공작 활동의 수행까지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오늘 첫날이니까 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정보 활동에는 뭐가 있냐 하면 일단 첩보를 수집해야지. 그럼 첩보라는 건 뭐라고 그랬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말하는 거잖아. 검증되지 않은 정보. 그래서 첩보는 인포메이션을 수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첩보를 수집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면 정보를 분석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봐. 정보라는 건 산출물, 결과물이야. 이해했죠? 그 산출물 결과물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같은 거 생각해봐. 미친 자동차가 왜 나와? 이렇게 생각이 들지. 자, 자동차는 2000개의 부품으로 돼 있잖아. 그럼 그 각각의 부품이 뭐예요? 첩보. 그걸 이렇게 조립해서 만들어서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정보. 그러니까 정보는 어때요? 언제나 뭘 생각해야 돼? 생산 과정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이해했죠? 밀가루, 빵이라고 하면 야,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은 뭐야? 첩보가 되고. 이해했죠? 이런 것들을 어때요? 그치. 제빵사가 어때요? 그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를 생산하는 거야? 정보를 생산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첩보와 정보는 어때요? 다른 거야. 이해했지? 다른 거. 여러 개의 첩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통합해서 통합하고 평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치? 보고서를 생산한 것을 뭐라고 한다? 정보라고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첩보가 있고 정보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하면 방첩이 있어. 방첩.
그러면 방첩이 있고 뭐가 있냐면 어때요? 비밀 공작이 있다. 요 네 가지는 100번 나와, 100번. 그러니까 지금 못 알아들어도 상관없는데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치? 지금 이걸 알고 나서 책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정보활동에는 뭐가 몇 개가 있어요? 4개. 나중에 가면, 야, 저런 걸 왜 한 거야? 그냥 당연히 알게 되는 거. 이렇게 될 건데, 여러분 어때요? 처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럼 봐봐. 생각해봐, 여러분. 방첩의 반대말은 뭐가 있을까, 여기? 네 개 중에서. 어휴, 훌륭하다. 얘가 스파이야. 이해했지? 첩보 수집이 뭐예요? 스파이. 그치? 스파이들이 어때? 첩보를 수집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뭐 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스파이들은 첩보를 수집하고 또 뭘 할까요? 비밀 공작을 하겠지. 이해했지? 아니면 첩보 수집, 이게 다 뭐예요? 비밀 활동이라는 점에서 어때? 뭐가 있으니까? 공통점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때요? 얘는 뭔가, 그치? 어떤 공작 활동을 통해서 어때요? 상대방의 경제나 정치에 어때? 개입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을, 그치? 조성하려고 하는 거고, 얘는 어때? 단지 첩보를 수집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이제 뭐예요? 이게 창이란 창.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첩보 수집을 못하게 하는 방패. 그걸 뭐라고 한다? 방첩이라고 한다. 방첩? 방패. 그러네. 자. 그러면 이제 생활해봐, 이제. 그럼 첩보를 수집해 왔잖아? 그럼 이제 어때요? 그걸 가지고 뭘 생산하는 거야? 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정보 분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했어? 그러면 로엔탈은 뭐예요? 그럼 정보가 뭐니? 라고 했을 때, 이해했어? 정보가 뭐니? 했을 때, 당연히 첩보를 수집해서 어때요? 그 타당성을 검증해서 정보를 생산하겠지. 그 산출물뿐만 아니라 방첩과 비밀 공작도 모두 뭐에 포함된다는 거야? 정보에 포함된다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야. 이해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정보 활동은 어때? 단순히 정보의 산출에 그치지 않고, 정보를 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된 정보를 방첩 활동을 통해서 보호하는 동시에, 그러니까 방첩도 포함된다는 얘기지, 그쵸? 또 합법적 기관에 의해서 요청된 공작 활동, 이게 뭐예요? 비밀 공작이란 말이, 그치? 수행까지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정보에. 자, 그 정보 활동에, 그래서 정보란 첩보의 수집, 분석, 배포 과정과 그 결과물, 그치? 이와 관련된 일련의 방첩 및 공작 활동, 그리고 이러한 업무에 관련되어 있는 조직을 통칭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해했지? 근데 이거는 뭐 잘 안 나와. 투입 변수만 잘 알아두면 돼. 왜냐하면 이렇게, 자, 정보, 지식으로서의 정보하고 활동으로서의 정보하고 조직으로서의 정보.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 지식으로서의 정보라는 건 뭐가 되겠어요? 첩보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그쵸. 우리가 분석해서 보고서를 생산한 그 산출물. 이게 지식으로서의 정보란 말이야. 그치? 그럼 정보 활동에는 뭐가 포함돼? 이거 다 정보 활동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어때요? 이거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치?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그치? 인간정보수단. 인간정보가 보통 어때? 스파이가 되거나 가서 공작 활동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군 정보기관 중에서는 뭐가 어디서 하는 거야? 정보사령부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어때요? 국가정보기관 중에서는 우리나라에는 국가정보기관이 국정원밖에 없으니까 국정원에서 하는 거란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쵸? 그러면 이제 정보다. 그치? 정보. 그럼 정보란 첩보의 수집, 분석, 배포 과정과 그 결과물이다. 그쵸? 이와 관련된 일련의 방첩 및 공작 활동, 그리고 이러한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조직을 통칭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사실, 여러분, 나 이렇게 별로 좋아 안 해. 이런 거. 그치? 이것만 가지고 뭐 여러분이 그치? 시험 문제를 맞히기도 어렵지만, 나중에 가면 당연히 알게 되는 건데, 이거를 그치? 막 생색내는 것처럼 막 알려주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답답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때? 조금만 이제 더 생각을 해본다면, 그쵸?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서. 그치? 아까 뒤에 가서 나와. 셔먼 켄트는 정보가 뭐예요? 정보는 지식으로서의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활동으로서의 정보가 있고, 조직으로서의 정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치? 그럼 지식으로서의 정보는 뭐 하는 거야? 정보 분석을 통해서 생산한 산출물. 그걸 지식으로서의 정보라고 하는 거고.
활동으로서의 정보는 어때요? 첩보 수집, 정보 분석, 방첩, 비밀 공작. 이것들을 활동으로서의 정보라고 하는 거고. 조직으로서의 정보는 뭐가 되겠어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뭐 777 사령부라든지 정보사령부라든지 국방정보본부라든지 육군이나 해군이나 공군의 어때요? 자, 정보 업무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때요? 국가정보원 같은 걸 조직으로서의 정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세 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 뭐가 제일 중요해 보여? 그치. 아니, 제일 처음 썼잖아. 지식으로서의 정보다.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봐봐, 이제.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소요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소요. 그럼 누가 필요로 하는 거지? 정보기관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도 있어. 자, 그렇지만 누가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정보가 필요한 거잖아. 이걸 이제 뭐라 그래? 정책결정권자라고 해. 정책결정권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정보는 자기가 쓰려고 만드는 게 아니야. 최뻥서가 저기 먹으려고 빵 만드는 거 아니잖아. 엄마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보를 생산해서 누구한테 주는 거야? 정책결정권자인 대통령이나 의회나 뭐 높은 분들한테 주는 거란 말이야. 이해했죠? 그러면 그걸 주는 걸 뭐라고 해? 배포라고 한다. 배포. 이해했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요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지식은 어떻게 생산하는 거야? 첩보를 수집해서 분석한 다음에 분석 및 생산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걸 생산하면 뭐 하는 거야, 이제? 배포하면 이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정책결정권자한테 간다라는 거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요 세 가지 절차는 이제 알고 있으면 이제 책을 이해할 때 훨씬 이해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그치, 다음 시간만 돼도 이제 다 알게 돼. 그치?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이 어때? 조금 이제 답답함을, 그치? 저거 설명할 때 어때? 진도를 나갔으면 내가 덜 답답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사실. 그래서 어때요?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봐. 이제 리첼스를 보는 거예요. 자, 리첼스는 어때? 정보를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이나 잠재 지역에 대한 첩보 자료. 어쨌든 그럼 우리가 누구의 첩보를 수집하겠어요? 북한이잖아, 그치? 그럼 왜 미국의 정보도, 그치? 미국에 대한 첩보도 수집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때요? 우리한테 위협이 되는, 그치? 위협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 그쵸? 위협이 되는 국가에 대해서 첩보를 수집하는 게 일반적일 거 아니야. 이해했죠? 자, 그러면 현재 또는 잠재적, 그러니까 리첼슨, 자, 잠재적이 동그라미 쳐. 자, 그러니까 시험은 어때요? 이해를 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을 해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적이란 말은 리첼슨하고 슐스키. 야, 이해했죠? 거기 밑에 있잖아. 그치? 일단 잠재적이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투입 변수 나오면 어때요? 로엔탈이고. 잠재적 나오면 어때요? 리첼슨 아니면 슐스키인데, 자, 지금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때? 국가의 동그라미 쳐.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하면 리첼슨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슐스키는 어때? 잠재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잠재적인 적의 위협이다. 이해했죠? 위협이라고 나오면 이거 누가 된다? 슐스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누군지 이제 찍는 게 중요하고, 그렇죠? 이해는 어때? 그 다음이다. 자, 그러면 현재 또는 잠재적으로 국가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들이나 작전 지역에 대한 첩보 자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집해서 평가, 분석해서 종합한 다음에 판단하는 어때?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생산된 결과물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뭐가 되겠어? 인텔리전스가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로엔탈이 하는 말이나 어때요? 리첼슨이 하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인데, 그치? 다 똑같은 말인데, 그치. 얘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어? 이거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근데 심스, 제 별표해. 심스. 사실은 어때? 심스가 중요한데 아직 시험에 안 났어. 심스는 정보를 행위자 또는 정책 결정자를 위해서, 이해했죠? 그 배포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정책 결정자라고 했잖아, 그치? 행위자 또는 어때? 정책 결정자를 위해서 수집, 정리, 분석된 첩보라고 어때? 정의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지금 첩보를 수집했다가 정리하고 분석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인텔리전스가 되는 거잖아. 이해했지? 근데, 자, 정의했는데, 심스는 정책 결정자의 요구에 부응해서 수집된 자료라면
공개적이든 비밀적인 것이든 상관없이 모두 인텔리전스가 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인텔리전스가 되려면 뭐를 속성으로 갖는다고 했어? 비밀성을 속성으로 갖는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비밀성을 속성으로 갖는데 비밀성이 속성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 사람 누구? 심스. 이랬죠. 심스. 그거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리첼슨도 잠재적이라고 했는데 어때?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하면 어때요? 이게 리첼슨. 잠재적 위협 하면 어때요? 이거는 슐스키. 정보란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시키고 실제 또는 잠재적인 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입안 및 시행에 관한 뭐예요? 지식.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도 이제 생활해보면 왜 정책결정권자한테 어때요? 정보를 그치 배포할까라고 해보면 이 사람이 어때?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자 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어때? 정부의 정책 입안 및 시행에 관한 지식이다라는 지식이 자 슐스키는 어때? 심스가 정보를 지나치게 광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왜 비밀성만 있는 게 인텔리전스인데 왜 비밀성이 없어도 인텔리전스가 되니? 라고 말한 거야. 그쵸? 비밀성이 포함된 것만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데 슐스키뿐만 아니라 어때? 대부분이 어때? 다 비밀성이 포함된다고 생각해. 속성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별표해. 그쵸? 3번. 혹시라도 어렵게 나면 이게 날 수도 있어요. 정보를 근본적으로 외부 집단이 숨기려고 노력하는 첩보 자료다. 이해했죠? 첩보가 뭐라고 그랬어? 첩보 수집이 스파이라고 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스파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치? 어때요? 외부 집단이 숨기려고 노력하는 첩보 자료에 접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기술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여기 나와 있는 학자들 다 알아야 된다. 머피위원회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 이거는 한 번도 시험에 난 적이 없어요. 자, 1970년대 의회, 머피위원회의 보고서에서는 인텔리전스의 개념을 신문이와 잡지와는 달리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자료라고 제안했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겠어? 비밀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치? 근데 뭐 이런 거는 어때요? 시험에 뭐 나지도 않고 우리가 어때요? 정의도 그렇게 뭐 정교하지도 않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날 수 있어요. 학자는 다 중요하다. 여기서는 데이비스는 어때? 정보사회론에도 나오는 사람이에요. 자, 데이비스는 정보를 인텔리전스가 다른 첩보나 조언보다 비교 우위를 가질 경우에 관심을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비교 우위에 동그라미 쳐. 비교 우위라는 게 뭐야? 좋다라는 게 좋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데이비스는 어떻게 생각한 거야? 조언이나 첩보하고 인텔리전스를 비교해 봤을 때 조언이나 첩보보다는 어때? 그치? 비교 우위가 있다. 인텔리전스가. 이해했죠? 그 비교 우위가 있으면 다 인텔리전스다라고 주장한 사람 누구다? 데이비스란 말이에요. 그쵸? 자, 즉 인텔리전스는 다른 어떤 첩보나 조언보다 질적으로 우수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질적으로 우수한 것이 인텔리전스다라고 하면 누구예요? 데이비스. 별표. 이 진짜 중요한 사람이다. 험한. 맨날 나오는 사람이야. 그치? 자, 말이 멋있어. 그쵸? 험한. 정보는 어때? 정보활동과 정보활동과 목표의 비밀보호 노력 간의 경쟁 사이에 위치한다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봐봐, 여러분. 정보활동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겠어요? 첩보 수집이란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창이란 말이야. 이해했죠? 사람들이 숨기려고 하고 보호하려고 하는 것을 뚫으려고 하는 첩보 수집과 그럼 어때요? 요 첩보 수집하고 뭐예요? 지금 비밀 보호 노력이 뭐예요? 이게 방첩이란 말이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첩보 수집과 방첩 사이에서 이해했죠? 자, 우리가 경쟁 사이에 위치한다. 그쵸? 이게 자, 그래서 어때? 정보는 모든 종류의 첩보 자료를 활용하지만 기본적으로 끝없는 은폐와 기만으로 가득한 부분을 꿰뚫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거 한번 딱 들으면 잊어버릴 수가 없어. 문학적이잖아, 표현이. 그치? 자, 그래서 은폐와 기만으로 가득 찬 부분을 꿰뚫고자 하는 노력하면 누구예요? 험한. 그치? 험한. 자, 잠재적 위협하면 누구예요? 슐스키.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하면 누구예요? 리첼슨. 이해했죠? 투입 변수 하면 누구야? 로엔탈. 이걸 틀리면 그치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9번도 중요하다. 그치? 9번. 9번도 다 중요해. 사실 여기 다 중요하다. 이해했지? 자, 그러면 로버트슨은 어때? 정보를 제대로 정의하자면 위협, 국가, 비밀, 수집, 분석, 의도 등의 용어들을 포함한다고 됐다. 봐봐, 여러분, 저 봐봐. 그럼 이 중에서 로버트슨이 어때요?
위협, 국가, 비밀 수집, 분석, 의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있을까? 뭐라고 있을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게. 그치. 두 번째 걸 읽었구나. 그치? 그쵸. 위협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근데 이거를 어때요? 안 받으면 다 중요해 보여. 뭔 말인지 알겠지? 다 중요해 보여.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위협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치? 위협.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협이다. 왜냐하면 위협이 없다면 정보기관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 이해했죠? 자. 그러니까 아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슐스키가 뭐라고 그랬어요? 잠재적 위협에 대한 지식이 뭐야, 이게? 이게 정보잖아. 인텔리전스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때? 위협을 조기 경보를 통해서 있죠. 탐지하고, 그것에 어때요?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그치? 우리가 어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인텔리전스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위협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위협이란 단순히 어떤 사람이 이게 영향을 미치는 미지의 요소라기보다는 실제로 심각한 손실이나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정보는 타인의 비밀을 비밀리에 수집하는 것, 즉 뭐다? 비밀성을 내포한다라는 거죠. 누구 빼고는, 심스 빼고는 전부 다 어때요? 비밀성을 내포한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봐봐.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텔리전스의 개념을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향을 보여. 좁은 범위로 제한한다는 게 뭐예요? 비밀성을 내포한다는 말이야. 그쵸? 자, 요컨대 슐스키, 가슨, 메카시, 레오엔탈, 허만 등 정보학 분야의 저명학자들은 대체로 인텔리전스의 개념을 국제관계, 국방, 국가안보, 비밀성에 관련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보는 거야. 이제 지금까지 본 거를 다시 봐. 자, 그럼 정보와 첩보의 구분이다. 여기서는 이제 뭐예요? 한희영 교수님은 정보와 첩보.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예요? 앞에서도 어때? 이건 앞에 전훈 교수님 책인데 여러분 본문에서 본 거는 전훈 교수님은 어때요? 그냥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를 그렇게 구분했잖아. 그렇죠? 근데 아예 이제 그렇죠. 정보와 첩보라고 해서 구분했단 말이야. 그렇지? 자, 그러니까 일반적 의미의 정보하고 그렇죠? 우리가 어때? 인텔리전스, 인포메이션과 인텔리전스를 구분한 사람이 뭐, 그치? 전훈 교수님이라면 그냥 뭐예요? 그냥 막바로 정보와 첩보의 구별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야? 한영 교수님인데, 뭐, 그게 시험에 안 나는 거니까, 어쨌든 어때?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보와 첩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똑같은 말이잖아, 지금. 인텔리전스와 인포메이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정보라는 용어는 지식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지식의 총칭, 정보다. 그쵸? 자, 있으나 정보 공동체나 정보학에서 정보라는 용어를 엄격하게 정의하고 일반 분야의 정보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며 이해했죠. 자,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보면 오늘날의 정보라는 용어다라고 할 때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인포메이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지식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정보 공동체나 정보학에서 정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야? 인텔리전스란 말이에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용어를 엄격하게 정의하고 일반 분야의 정보와는 구별되는 개념을 사용하며 자료, 첩보, 정보라는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지? 자, 그럼 자료는 뭐라고 불러? 생자료라고 하는데 특정한 목적에 의해 평가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사실이나 기호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어제는 있잖아요, 여러분. 데이터 정보 지식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가공하면 정보가 되고 어때요? 정보를 가공하면 지식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제 다른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는 자료하고 첩보는 어떻게 구분되는 거냐 하면 얘는 어때요? 특정한 목적 또는 의도가 있어. 이해했지? 그러니까 생각해봐. 여러분이 어때요? 그냥 내 스마트폰에 그렇지, 내가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 쭉 있어. 그건 뭐가 되는 거야? 자료가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어때요? 내가 뭔가 이렇게 골랐어.
뭐 사진에 뭐, 그치.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고르기만 했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첩보.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수집한 거. 자료 중에서 특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수집한 것을 뭐라고 한다? 첩보라고 하고. 그러면 이 첩보를 뭐 한 게? 검증한 거지, 그치? 검증한다는 건 뭐예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통합하고 평가해서. 이해했죠? 자, 그 이제 우리가 생산한 것을 뭐라고 한다? 정보라고 하는 거잖아. 이해했죠? 자, 그래서, 자, 자료는 어때? 생자료라고도 한다. 그치? 생자료라고도 하는데,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평가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사실이다.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제 제가 뭐라고 했죠? 사실도 표현돼 데이터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뭐 그런 거 생각 안 한다. 여기서는. 이해했지? 사실이나 자료나 뭐 같다고 보는 거야. 이해했죠? 자, 단순한 사실이나 기호를 의미한다. 자료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쳐 이런 게 시험에 나는 거야. 언론 자료, 인터넷 자료 등 모든 공개 자료와 기상관측 통계, 농산물 생산량, 국민소득 등이 여기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못해도 알아야 돼. 야, 국민소득이네, 그치, 통계가 왜, 그치, 기상관측 통계가 농산물 생산량 같은 게 왜 자료야? 아니, 그냥 있는 거야. 이해했지. 여기에. 뭔 말인지 알겠어? 사실은 교수님이 연락 논문을 쓴 것도 어때요? 정보기관이 필요해서 그 논문을 뽑아가지고 보면 뭐가 돼?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뽑아서 봤어. 그럼 뭐가 돼? 첩보가 되는 거잖아. 그럼 논문을 요약해서, 이해했죠? 논문 여러 개를 요약해서 대통령한테 어때? 보고하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정보가 되는 거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세상에 널려 있는 거는 뭐 다 뭐예요? 일단 자료란 말이야. 그게 국가정보사회론에서는 어때? 교수님이 열로 이게 머리 써가지고 검증해가지고 논문 이론 가지고 만들었잖아. 그거 뭐라고 할 수 있어? 지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근데 어때요? 국가정보학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자료. 이해했지? 자료. 근데 그렇게 안 나고 시험엔 이렇게 나와. 언론 자료, 인터넷 자료 등 모든 공개 자료, 기상 관측 통계, 농산물 생산량, 국민소득 이런 게 다 뭐가 되는 거야? 자료가 된다. 이해했지? 자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서 그럼 이제 뭐예요? 이거 또 생각해 보면 자료는 거기 뭐라고 돼 있어? 특정한 목적에 평가되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럼 생각해 봐, 여러분. 얘는 목적도 없고 평가도 없어, 그치? 얘는 어때?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는 있잖아. 근데 뭐는 없어? 평가가 없잖아, 평가가. 그럼 어때요? 얘는 정보는 뭐예요? 이거는 목적이나 의도도 있고 평가도 했어. 그게 정보가 되는 거다라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워딩 그대로 시험에 나는 거예요. 자, 그 이제 넘겨서 그럼 첩보를 보자. 첩보. 요 말 자체가 중요하다. 자,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집한 자료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기서 자, 어제도 그런 걸 했었잖아. 이런 걸 그렸었잖아. 그치? 그러면 이제 맨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자료가 있고, 첩보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정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첩보는 자료예요. 정보도 자료예요. 그치? 맞는 말이에요. 그치? 정보는 첩보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치? 첩보는 정보예요. 아니지, 그치? 여기 보면 A도 있고, 여기 B도 있으면, 물론 A는 어때? 정보이면서 첩보이지만 B는 첩보이기는 하지만 정보는 아니잖아. 이해했지? 언제나 맞아야 되는 거니까 예외 없이 맞아야지 어때? 그게 옳은 명제가 되는 거니까. 자, 괜히 이런 거 그렸다고 또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 다시 목적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수집한 자료. 이게 뭐예요? 첩보예요. 그치? 딱 알아야 된다, 이거는. 근데 문제집에 어때? 수십 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알게 돼, 이거는. 즉, 그 의미와 타당성이 검증되지는 않았다. 그치? 검증이 안 됐어, 아직. 그래서 첩보예요. 분석 및 평가 과정을 거치면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수집된 자료이므로 잠재적으로 필요한 자료 또는 지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치? 일단 여러분 잘 봐. 수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냥 놔둔 게 아니잖아. 수집을 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목적이 있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수집을 했다는 것은, 그렇지, 우리가. 그 이제 뭐 어떤 목적이 있었던 거야? 분석 및 평가 과정을 거치면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수집된 자료이므로 잠재적으로 필요한 자료 또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 아직 평가는 안 됐어. 앞으로 평가하면 어때? 이게 정보가 될 거야. 이런 어때? 잠재적, 그치? 가능성을 믿고 수집한 거는 뭐다? 첩보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럼 4번, 그 다음 읽어봐. 아무리 정교한 내용이라도 일단 전문 정보기관에서, 그러니까 정보기관에서, 이해했죠? 뭐 국정원이라든지 정보사령부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정보기관에서 정제되지 않으면 첩보로 간주한다라는 거야. 그치? 첩보로 간주한다. 자, 첩보라는 용어는 필요한 지식이기는 하지만 가공 처리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첩보는 가공되지 않았대. 교수님은 이해했지? 그러니까 어때? 야, 자료를 가공해서 첩보를 만든다라고 하면 틀린 거야. 그 시험에 그렇게는 안 나겠지만 이해했죠? 얘하고 얘의 차이는 가공의 차이가 아니라 뭐야? 목적성의 차이다. 이해했지? 목적에다 의도가 있는지의 차이야. 그래서 하지만 가공되지 않았고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보와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회에서 통용되는 정보라 하더라도 정보기관에서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취급하여 수집하면 어때요? 수집해야 첩보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냥 수집하기 전이면 뭐예요? 자료. 수집을 했다는 건 어때? 목적성을 전제로 한 거니까 첩보. 이해했지? 그걸 요약하거나 어때요? 번역하거나 해서 보고서를 썼으면 정보다. 이해했죠? 자, 그럼 정보는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첩보를 수집했지. 수집하면 첩보가 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때요? 평가 분석한 후에 그 타당성을 검증한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수집된 첩보를 정보기관에서 정책결정권자의 수요에 맞게 요약되고 검증한 내용이어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야? 정보가 되는 거야. 이해했죠? 자, 온갖 첩보를 전문 정보기관 요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서 정책 결정자에게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될 때 비로소 어때? 확실한 정보로서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해했지? 이게 외워 이제 내용. 자, 생자료, 생데이터 또는 원시 자료라고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가공되지 않고 어때? 처리나 집계하기 전의 자료다. 이해했죠? 이게 뭐 자료야. 그렇죠? 자, 첩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를 불문하고 획득되어 알려진 사실 그 자체. 이것만 보면 이거 자료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동그라미 쳐. 뭐해? 획득을 했다는 건 수집했단 말이잖아. 이해했지? 그러니까 획득되어 알려진 사실 그 자체가 뭐예요? 첩보다라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자료 자체 또는 어때요? 생자료의 단순한 집적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뭐야? 이거는 왜? 어제도 말했지. 자, 제가 어제 그런 말 했어요. 정보에서 지식으로 갈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 구조화가 된다고 했지. 그럼 여기 생자료의 집적이라는 건 이게 널려 있다는 얘기야. 이걸 어때? 분석하면 뭐가 돼? 그 구조를 가지고 질서를 갖게 되잖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생자료 자체 또는 어때? 생자료의 단순한 집적이라는 건 어때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모아놨다는 거야. 이해했지? 왜 모았어?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수집해서 모았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지? 그럼 어때? 일단 획득되면 뭐가 돼? 첩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정보 수요자의 의도와 목적에 맞추어 좁혀진 것만으로는 안 돼. 분석했어야 돼. 분석 생산물이다. 그렇지? 다양한 첩보를 바탕으로 수요자의 요청에 의해서 생산된 결과물, 생산했어야 돼. 최종 수요자인 정책 담당자를 위해서 생산된 지적 산출물. 이해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보성 첩보라는 게 있어요. 정보성 첩보라고 하면 뭐예요? 첩보는 첩보인데 정보란 말이야. 이해했지? 그러면 뭐가 정보성 첩보야? 그러면 자, 생자료 자체가 정보인 자료라는 거예요. 이해했지? 그러면 생자료 자체가 정보인 자료가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쵸? 그게 별다른 분석 없이 정보로 사용될 수 있는 수준의 첩보 정보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어때요? 생생한 영상 첩보는 분석 없이 그 자체가 정제된 정보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지? 자, 그럼 이제 생각해봐 여러분. 자, 지금 김정은이 어때요? 그지 푸틴을 만나러 러시아에 갔을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어때요? 보고서를 쓰는 거 하고
생생한 사진 딱 찍어서 어때요? 얼핏 악수하고 있네요? 이거 하고 어때요? 아, 그치. 이것도 뭐예요? 이 사진만 딱 봐도 어때? 이거 뭐 더 이상 가공이나 이런 게 필요 없이 뭐가 있는 거야? 검증한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한다? 정보성 첩보라고 한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첩보 중에도 뭐가 있는 거야? 정보가 당연히 뭐 첩보 중에 정보가 있는 거지. 여기 당연히 어때요? 첩보 중에 정보가 있는 거지만 자 정보성 첩보라는 것도 있다. 이해했지? 있다. 그건 뭐다? 생생한 사진. 그 정도 하면 충분하다. 이해했죠? 그거밖에 안 나와. 왜냐하면 정보성 첩보에 대해서 말하는 교수님은 뭐 한의원 교수님밖에 없어. 다른 교과서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어때요? 한의원 교수님이 혼자 얘기하고 있는데 한의원 교수님도 어때? 딱 이렇게 세 줄 써놨단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세 줄 딱 보면 된다. 그럼 이제 첩보와 정보의 관계야. 첩보와 정보의 관계. 로엔탈은 모든 정보는 첩보이지만 모든 첩보가 정보인 것은 아니다. 그냥 외워야 되는데, 야, 그치. 이렇게 시험 볼 때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돼. 이거 그려가지고 어때요? 야, 모든 정보는 첩보이지만 모든 첩보는 정보는 아니잖아. 그치. 비가 있으니까. 그치.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이 말 나오면 맞는다. 여기서 어때요? 정보와 첩보를 바꾸면 틀린다. 그치. 그러니까 어때? 모든 첩보는 정보이지만 하면 이렇게 틀려. 했죠. 그치? 모든 정보는 첩보이지만 모든 정보는 어때요? 모든 정보는 첩보이지만 모든 첩보는 정보가 아니다. 누가 말했어? 로엔탈이 말했다. 이해했죠? 로엔탈이 말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미국 국가안보법과 어때? 우리나라의 어때? 국가정보원법. 자. 미국 국가안보법 제3조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냐 하면 정보는 해외 정보와 방첩 정보를 포함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그치? 여기서 사실은 이것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그쵸? 그럼 여기서 뭐예요? 이게 그치? 해외 정보와 방첩 정보라는 건데 그러면 첩보 수집해서 분석해서 나온 결과가 있고 비밀 공작해서 뭐 나온 결과도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 근데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니까 해외를 대상을 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해외 정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때? 방첩 정보는 어때요?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는 스파이들에 관한 정보들. 방첩 정보라고 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해외 정보는 외국 정보, 외국 조직이나 단체, 외국인 개인 또는 국제 테러 활동 조직들과 그들의 능력과 의도, 그 활동과 관련된 첩보를 해외 정보라고 하고, 방첩 정보는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 조직이나 외국인 또는 어때요? 국제 테러 활동과 연관된 해외 세력들이 간첩 활동, 사보타주, 암살 활동, 기타 뭐예요? 정보 활동에 대항하여 수행하는 재반 활동이나 수집된 첩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방첩은 뭐 하는 거야? 첩보 수집 활동에 대항하는 거예요. 이해했지? 거기서 이제 여러분이 어때요? 잘 모를 만한 건 뭐가 있냐면 사보타주라는 게 있어. 그치? 사보타주는 이제 뭐 하는 거야? 이거는 그치. 우리가 첩보원들이 가서 파괴하는 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 있는 어때요? 그치? 그러니까 전투기가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어? 폭격해서 파괴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어때? 폭탄 설치해서 파괴할 수도 있잖아. 이해했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사보타주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그치 미국 국가안보법이 정보를 해외 정보와 방첩 정보로 한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거 누구 말이에요? 이건 한의원 교수님 말이야. 그치? 여기서 어때? 해외 정보와 방첩 정보라고 해서 어때? 국내 정보는 빼면 안 된다는 입장이야. 그렇지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국가안보법의 정보는 해외 정보와 방첩 정보를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한정된 것은 결코 아니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내 정보도 미국 국가안보법의 어때 정보 개념에 뭐 포함된다는 건 뭐야? 한영 교수님 견해야.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그치 국가정보원법에는 정보를 개념 정의하고 있지 않아 그냥. 그러니까 다시 국가정보원법엔 정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아이씨, 나오지. 정보란 말이 나오지. 뭐가 없다는 거야? 정의가 안 나온다는 거야. 이해했지? 그러니까 정보 우리 다 알죠. 자,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냥.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 어때? 구체적으로 정의하진 않아. 이해했지? 그냥 법령이 그치 국어사전도 아닌데 거기 나오는 단어를 일일이 전부 다 어때요? 다 정의할 수는 없는 건데
사실 어때요? 정보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어때요? 정의해 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국가안보법처럼. 미국의 국가안보법처럼. 근데 어때?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법에는 어때요? 정보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 근데 정보라는 말은 열나 많이 나온다. 이해했지? 열나 많이 나온다. 다만 어때? 그 정보에 정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때요?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정보와 국가정보 여기로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